80세의 벽을 넘어 100세 시대의 새로운 지혜와 마음의 힘. 2024년 5월 일본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80세의 벽이라는 책은 노년의 삶과 건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책은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용기를 제시합니다. 1946년생인 저에게 80세는 과거에는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처럼 느껴졌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흔해진 오늘날 문득 저에게도 20년의 새로운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머리가 아파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80세의 벽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일본 오사카 출생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로 30년 넘게 노인 정신의학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이 오히려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가 결국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기존의 건강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노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듭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가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인 예 중 하나는 바로 암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암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오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시신을 해부하고 연구한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80세가 넘으면 암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노년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몇 가지 습관들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더 높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는 행위,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참는 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도 건강을 위해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과도한 약물 복용은 건강을 해치거나 남아있는 능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 하나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하지만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검사 수치만 보고 환자의 실제 상태를 보지 않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저자의 오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흔히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부르지만 저자는 단순하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의 2020년 통계를 보면 평균 수명은 남성 82.6세, 여성 87.7세인 반면 건강 수명 평균은 남성이 72.6세, 여성이 75.3세입니다. 이는 남자는 9년, 여자는 12년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80세의 벽은 높고 두텁지만 허물 수 없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제시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참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돈이나 효율만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몸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체중 조절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오히려 영양 부족으로 노화가 촉진되어 스스로 수명을 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거나 몸무게가 과체중인 경우에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약물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지만
대개 이런 약들은 신체에 나른함을 불러오고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암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 암 치료는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됩니다. 자동차 운전은 계속하는 편이 좋다. 운전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굳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21쪽밖에 안 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며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게 되거나 자녀의 원조를 받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그의 통찰은 기쁜 울림을 줍니다. 80세 전후의 노인은 물론이고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50대, 60대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의 주장처럼 우리의 마음 관리는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 좋게 살면 병의 90%는 도망간다는 말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과 운동이 건강의 2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80%에 달한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세포의 일종인 트림프구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트림프구는 우리 몸을 침범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 못함,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 몸속의 트림프구는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직접적인 생화학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공대의 로버트 잔 교수는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해서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게 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암세포 성장이 40%나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는 마음의 치유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게이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 슬픔, 불안, 공포, 증오, 미움 등과 같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인체에는 마치 독사의 독액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해로운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 감사, 기쁨,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에 치유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80세의 벽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노년의 삶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삶기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강박적인 건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 예방과 치유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과도한 염려와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80세의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20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나 의학적인 수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등